정말 좋은 회사들에 취직하신 분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한테 나의 업데이트를 계속 해준다 였던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들, 거기에서 실수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리크루터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인드 대표 앤드루입니다. 저는 우버가 400명에서 22,000명까지 성장하는 이 전 과정을 아시아 우버의 리크루팅 총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리크루터들이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회사들이 저런 것들을 고민하는구나를 좀 보시고 구직자분들께서 제대로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왔을 때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인맥도 잘 없는데 나의 커리어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도움이 됐던 거는 좀 제가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좋은 기회로 좀 연결이 됐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간 데가 새벽 6시에 월곡동 목욕탕을 이제 갔어요. 거기에는 욕탕 한 2개 정도 있는 조그만 데였었는데 갑자기 미국 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동네에 목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졸업하고 왔는데 앞으로 이제 뭘 할지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써먹을 수 있는 잡을 좀 찾고 싶은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 그러면 좀 미국 상공회의소 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딱 던져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가 어디 있지? 봤더니 무역센터 45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경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20명이 쫙 서가지고 철문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배를 띵동 눌렀죠. 제가 목욕탕에서요 어떤 미국 분을 만났는데 미국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셔서 그냥 오게 됐습니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뻘쭘했어요. 솔직히 정경분들도 쫙 쳐다보고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시면서 저한테 저희 그 멤버십 디렉터라고 해서 멤버들을 다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이걸 사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번 정보를 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봤더니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고 있는 미국 회사가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 역할들을 하는 단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저는 그냥 사람 얼굴 쳐다보고 회사 이름 보면서 있었죠. 그랬더니 거기 이제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 계셨던 여자분께서 혹시 인턴십에 관심 있어요?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열정적인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한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제 커리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했을 때 그런 기회들이 조금씩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미국 분이 목욕탕에 들어왔을 때 그냥 굳이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굳이 제가 뭐 나의 커리어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그리고 또 미국 상공회의소라는 그 사무실을 제가 방문을 했을 때도 험악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또 좀 용기를 내서 그래도 배를 누르고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도움이 충분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버에 조인하기 전에 리크루팅 인더스트리에서 한 3년 정도 저희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우버에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받았던 제안은 제가 그 당시 받고 있던 제안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형편이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총 7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머리가 좀 띵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패션이 넘치고 약간 종교 같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겠다. 나도 한번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우버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비슷한 서비스도 많지만 그 당시는 처음 나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다들 밖에 나가서 택시를 이렇게 부를 때 이걸 눌러서 하면 차가 온대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컨셉도 있었고 이게 뭐 우버냐 유버냐 발음도 솔직히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아이디어를 알리는 적극성,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적극성은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버 모델은 3명을 각 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마케팅 매니저, 오퍼레이션 매니저, 그다음에 제너럴 매니저 이 3명이 각 나라에 들어가서 전략부터 시작을 해서 파트너십부터 시작해서 그로스를 담당하시는 그런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갖고 있는 리스폰시빌리티가 엄청났어요. 한 명이 회사의 3분의 1을 담당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열정이 많고 서로한테 서로가 배울 수 있다는 것들이 명확했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채용을 잘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채용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잘못된 채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크리에이티브 하고요, 그리고 허슬 좀 있고요,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어떤 분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채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채용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난 대단한 프레임워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왜 필요하지, 어떤 역할을 할 거지, 어떤 환경에서 일할 거지, 어떤 분들이랑 일할 거지, 이거를 모든 직원들과 대표님이 같이 볼 수 있는 뭔가의 프레임워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버의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4가지를 되게 좀 중점적으로 봤고요. 이 4가지는 pure라고 해서 P-U-R-E. P는 problem solving, U는 Uberness, R은 role fit, E는 entrepreneurship. 근데 이제 이거 리크루팅 프로세스로 만들 때는 다 수치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PURE 이 4가지를 가지고 과연 이 사람의 점수가 4점 만점에 3.1이냐, 3.3이냐, 3.7이냐, 그리고 3.1은 무슨 뜻이냐까지도 저희가 정리를 해놔요. 3.1은 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3.1이에요. 3.3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슈퍼스타는 아니야. 3.5는 무조건 이 사람 우리 회사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인터뷰를 딱 들어갈 때 인터뷰어가 나는 P를 테스트할 겁니다. 저는 U를 테스트할 겁니다. 저는 E를 테스트할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다 알고 들어가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창업가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대답이 아니라 이 사람 3.7, 이 사람 3.1 이제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좀 판단을 내렸어요. 정말 초창기 스테이지에는 컬처핏이 예를 들어서 뭐 한 70, 롤핏이 30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 회사가 성장할 때마다 60대 40, 50대 50 이거는 레이쇼가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스테이지마다.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 프로세스를 조금씩 다시 디자인할 수 있고 질문도 조금씩 다시 변경할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인 채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글로벌 인재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분들과 일을 해보면서 좀 공통적으로 봤던 게 뭐였냐면 이분들은 자기 주변에 항상 좋은 인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인맥들로 하여금 남들이 듣지 못하는 정보들을 많이 들어요. 저 회사 이제 이런 포지션이 생길 거야. 잡 사이트에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분들하고 벌써 연결이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잡 사이트를 통해서 구직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뭐 어디가 있지? 라고 봤더니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화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파인드를 창업하게 된 겁니다. 파인드는 검증된 인재들과 회사들의 리더분들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인맥을 만들고 그 인맥을 통해서 기회를 찾는 그러한 플랫폼입니다. 보통 리크루팅은 사이언스와 아트의 만남이다 라고 하죠. AI가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인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을 찾는 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까, 링크드인을 통해서, 리멤버를 통해서, 원티드를 통해서 계속 찾기만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AI로 오토메이션화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커맨드를 칩니다. 저희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 1년 됐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레비뉴가 있고요. 이제 첫 번째 프로덕트 매니저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알맞는 50명의 프로파일이 쫙 옆에 떠요. 그리고 AI가 이메일을 보내주는 것까지 해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아는 글로벌한 테크 회사들을 보면 AI 쪽, 테크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줄이고 더 아트 쪽으로 더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보여요. 아무리 AI를 통해서 사람을 찾는 것들에 대한 시간을 줄여도 결국 가장 중요한 퀘스천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다? 제가 볼 땐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AI 중요합니다. 잘 써야 됩니다. 하지만 그 뒷단위, 그래서 만나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아트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회사들에 취직하신 분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한테 나의 업데이트를 계속 해준다 였던 것 같아요. 이게 딱 어떤 한정된 기간에 채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수시로 계속 채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이런 회사들한테 계속 노출할 필요가 있고요.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링크드인을 좀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의 업데이트를 이거를 매일 뭐 이메일을 써가지고 보내주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링크드인에다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약간의 리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2달에 한 번씩, 3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분들, 리크루터 입장에서 가장 먼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리크루터들은 시간이 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력서를 보는 시간 상당히 짧아요. 좀 임팩트 있는 링크드인, 임팩트 있는 이력서를 딱 보고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 포지션에 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분들 정말 기억에 남아요. 쇼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